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유튜브 안방 1위입니다. 닐슨의 2025년 2월 MDG 보고서를 보면 TV 소비 패턴 안에서 유튜브가 디즈니를 제치고 지금 전체 TV 시청 점유율 1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플랫폼적으로 세대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가 TV를 완전히 이탈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TV를 소비하던 세대가 40대나 60대였던 이런 세대와 달리 Z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를 이제 TV를 아예 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유튜브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는 건 이 계층이 온전히 유튜브 1차 소비 세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들은 광고조차도 이제 스킵하는 소비를 선호하고 이제 TV를 떠났다는 것 같고 자녀 플러스 부모 세대가 모두 유튜브로 흡수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다세대가 단지 젊은가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40에서 60대 중년층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단순히 모바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안방에서 이게 이제 TV가 이제 많이 됩니다. OTT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많이 되면서 스마트 TV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TV 수상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단위 소비나 고령층이 리모컨을 통해서 소비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유튜브를 먹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먹었다는 상징적 성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 소비의 구독 기반이 추천 기반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추천 기반을 전환됐다는 생각이 콘텐츠가 이제 구독 기반이 이런 게 아니라 추천 기반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구독 기반이라고 하면 채널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이런 추천 기반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구독 기반으로 전환이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시청 1위는 사실은 소비 계층이 스스로 편성을 고르지 않고 알고리즘에 기반한 어떤 개인화된 추천, 수동적인 어떤 장시간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이게 AI 쪽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I 쪽으로 시청 기반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소비 계층의 재정의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광고주들은 시청률을 이제 기반으로 연령층 타겟 마케팅을 이제 설정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유튜브 내부의 어떤 행동 기반의 타겟팅으로 보다 정밀하게 효율적인 걸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시청 점유율을 이제 장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시청률 1위는 단지 채널 1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는 단순한 어떤 시청률이 아니라 집중도, 체류 시간, 전환율에 이제 경쟁자를 압도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청률 1위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으로서 이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이행된 미디어 어떤 소비 계층의 총체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좀 갖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한 수치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예,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 OTT, 유튜브까지 나타났고 앞으로는 AI 관련된 콘텐츠까지 이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유튜브 콘텐츠 안에서는 어떻게 좀 진화를 하게 될까요? 일단 이게 AI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AI 하이퍼 기반의 개인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단어가 일단 유튜브에도 이제 될 것 같은 기존의 이제 알고리즘을 넘어서 콘텐츠 자체가 시청자 맞춤형으로 되는 생성형 기반의 이제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 AI 콘텐츠가 생성형 툴을 활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썸네일이나 대본이나 음성 같은 것들이 이제 영상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시청자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콘텐츠지만 연령, 지역, 성별에 따라서 스토리가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버전이 이제 다르게 될 콘텐츠인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챗봇이 영상에 따라서 등장인물이 삽입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게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쇼츠 중심의 몰입형 콘텐츠, 스낵 콘텐츠가 폭증하는데 이게 단순히 저희가 지금 만드는 쇼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입문형 콘텐츠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AI하고 쇼츠하고 이제 합성화된 약간 짧고 감성한 브랜디드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쇼츠에서 롱폼의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댓글에
약간 이런 댓글이 롱 버전인데 링크형 약간 이런 버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보의 밀도가 15초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달린다는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형이지만 광고형이지 않을 듯한 약간 커머스형? 약간 이런 커머스와 콘텐츠가 융합된 약간 콘텐츠가 그 쇼핑몰화되는 본인들은 이걸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몰입하게 되는 약간 커머스형 약간 이런 콘텐츠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유튜브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쇼핑몰이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게 뭐 쇼핑몰인지 모르고 막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상 내 여러 가지가 이제 쇼핑몰 같은 것들이 삽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 내 여러 가지 이제 실시간들이 많이 링크가 되고 판매가 연동될 AI의 뭐 어떤 기반의 추천 상품들이 내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멀티 플랫폼들이 확장될 콘텐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더 이상 유튜브에만 머물지 않고 뭐 틱톡 클립이나 인스타 릴스나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에 연계된 OTT 같은 것들이 다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와 브랜드와 플랫폼이 다중화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키워드는 AI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개인화나 인터랙티브성도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